9월 8일 학원 소식입니다. 예스24에서 자곽캠 학생들의 수업 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 서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며 자연과학 캠퍼스 복지회관 2층 우리은행 맞은편에서 진행됩니다. 판매 대상은 25년 2학기 수업 교재 위주이며 구매자에 한해 증정품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군단에서 2025학년도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9세 이하인 재학생으로 2,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입니다. 선발된 학군사관은 3, 4학년 동안 후보생 생활을 하며 졸업 후 장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신상품 인턴십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대신문에서 제58회 성대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본교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홈페이지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부문은 시, 단편소설, 평론, 희곡 및 시나리오며 수상작은 성대신문 제1736호에 공고됩니다. 제출되는 작품은 출품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은 금지됩니다. 수상자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부여되니 문학을 사랑하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은 흐린 하늘과 높은 습도로 다소 답답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역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지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지역 모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선선한 바람이 불며 캠퍼스 곳곳에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기운도 느껴집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학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지혜였습니다. SUBS SUBS 기자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UBS 기자실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학생들은 매 학기 등록금을 내면서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 총학생회는 SNS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학생회비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학생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우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오늘 SUBS 기자실에선 학생회비의 운영 구조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시작할게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뒤를 연습했던 손들 인사로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더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나야 Hey, 안녕 한마디 건넬 때 주변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질문은 아니고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지금부터 학생회비 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 기자, 많은 학우가 매 학기 접하는 학생회비,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학생회비는 매학기 한 번씩 1만 원을 총 학생회 정회원인 모든 학부 재학생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학생회비는 의무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실제 납부 규모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1학기는 5,000명 전후, 2학기는 3,000명에서 3,4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는 학생사회가 다시 활성화된 팬데믹 이후 매년 비슷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학생회비는 어떻게 운용되는 건가요? 학생회비는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로 배분됩니다. 금학기 인문사회 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가 전체 학생회비 납부액의 28%를 배분받았고 동아리연합회는 11%, 단과대학 학생회는 61%를 배분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분된 학생회비는 모든 학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운용의 최우선 조건 아래 간식 배부와 물품 대여 같은 복지사업, 축제 자체 행사와 같은 문화사업, 시설 개보수 사업, 그리고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학생회비가 학생 복지를 위해 꽤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왜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가요? 학생회비는 후원금이나 교위 같은 다른 예산에 비해 금액이 적어 사용 항목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년 비슷한 명목으로 집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사용처에 아쉬움을 느끼거나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측에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도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57대 총학생회 스케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사물총괄국장 이재용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측과 더불어서 재정운용 세칙 그리고 학생회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생회비를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좀 학과 단위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독자적인 회칙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상위 단위의 학생회 측을 좀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회비와 자치회비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배분되고 또 어디까지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개가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어서 또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우들의 비판과 학생회비 운용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총학생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비 운용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단위가 통일된 운용체계를 회칙으로 갖추고 학우분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더 견고한 예결산안 공시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전학대회 자료집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창구를 통해 학우분들께 더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총학생회 측에서도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학생회비 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학우가 자유롭게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결정을 하는 전학대회에는 대의원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회비 납부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총학생회 측은 더 좋은 행사를 만들고 더 좋은 복지 제공을 위해 학생회비 납부율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7대 총학생회 스케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사물총괄국장 이재홍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사회의 원동력이 곧 학생회비입니다. 특히 학우분들께 가까운 기층 단위 학생회에 배분되는 학생회비는 더더욱 그 중요도가 큽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후원금이라든가 교비라든가 기타 수익 등을 사용해서 좀 다양한 재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나 학과 단위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주 재원이 전부 다 학생회비이기 때문에 학생회비 납부율은 사실 총학생회보다는 오히려 기층 단위 학생회 쪽에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행사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더 좋은 복지를 학우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학생회비 납부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학생회의 노력을 통해 학우들이 학생회비 운용을 보다 직접 체감하고 그 결과 납부율이 높아지며 학교 복지가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김태우 윤소영, 기술 유대현 이채윤, 그리고 진행의 기자 김태우, 앵커 박지혜였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성대방송국 재난대책본부 지천을 뒤흔드는 깊숙한 곳에서의 분노. 어머니라 믿었던 돼지가 몸을 크게 비틀면 그 자식들인 우리는 무너지는 둥지 위에 아기새가 됩니다. 22만 7천 명의 사망자를 낳은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과 47만 명의 피난민을 낳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기습적인 지진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는 인류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금 일깨워주죠. 굳건한 거라 믿었던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드는 대지의 변덕, 지진. 오늘은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진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So fast, got me dizzy, wanna throw up. Now that's something in the line at the door. See you pop that like a soda.
so beautiful. 손을 들어 내가 원하는 걸 닿을 수가 있기를 기도해. 나는 아주 작은 꽃을 피우려 문을 열어 희망을 봐. And you were young, the hallway skyline. Mama, I can't believe the things I'm going through. Tell me, Mama, maybe I'm thinking of this wrong way. Shoot me, Mama, I can't believe the things I'm going through. Yeah, it's a beautifu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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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짧고 갈등은 깊어가. 나는 아주 작은 빛이고파. 모든 것은 선택으로 길들여줘.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손을 들어 코드쿤스트의 Don't Shoot Me Mama 듣고 오셨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만든 파동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며 발생합니다. 그 파동의 크기에 따라 미미한 지진이 있는 반면 지구의 축을 흔들어 놓을 자전 속도를 늦출 정도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하죠. 무서운 것은 간지럼 수준의 지진부터 괴멸적인 지각 변동까지 그 시기와 위치를 현대과학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은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성대방송국 재난대책본부에서는 3가지 항목으로 행동 요령을 요약하겠습니다. 침착할 것, 머리 위를 조심할 것, 올바른 정보에 집중할 것. You won't get much closer until you sacrifice it all. You won't get to taste it with your face against the wall. Get up and admit, show the power trapped within. Do just what you want to, and now stand up and begin. 1, 2, 3, 4, 5 is in your eyes. There's chaos and defies imagination. 5, 6, 7, 8 is your eyes. You arrived at panic station. That's what tried to break you. Unleash your heart and soul. Trouble will surround you. Start taking some control. Stand up and deliver your wildest fantasy. See what the fuck you want to. There's no one to repeat. 1, 2, 3, 4, 5 is in your eyes. And it's chaos, it defies imagination. 5, 6, 7, 8 is your eyes. You arrived at panic station. Wow.
뮤즈의 패닉 스테이션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동 요령, 침착할 것. 지진은 사회를 마비시킵니다.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인력이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가장 우선인 것은 여러분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수많은 생각은 뒤로 하고 다음과 같은 장소로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우선 책상 밑입니다. 제 아무리 허술한 책상이라도 집안의 낙하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엔 충분합니다. 화장실이나 계단실과 같이 단단한 외벽으로 밀폐된 공간도 붕괴 방지에 대한 구조적 이점이 있기에 훌륭한 대피 장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동 요령입니다. 머리 위를 조심할 것. 지진은 발밑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위협은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진 발생 즉시 흉기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벽체를 멀리하고 공터로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단한 가구 밑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 요령입니다. 올바른 정보에 집중할 것.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대피한 이후에도 지진의 영향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추가적인 지진에 휘말리거나 마비된 체계 속에서 인파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 시 행동 요령은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진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정보를 유념하시어 소중한 이들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대방송국 재난대책본부는 언제나 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콜드플레이의 돈 패닉 들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king like stones, all that we fall for. Homes, places we've grown, all of us are done for. And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Yeah, we do.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Sinking like stones, all that we fall for. Homes, places we've grown, all of us are done for. And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Yeah, we do.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지금까지 제작 김택현, 기술 유대연 이채윤, 그리고 진행의 박지혜였습니다.